오늘 두 번째 도착한 역은 광고역인데요. 이거 얘기하려는 게 이제 메타에서 트위터의 대항마로 내놓은 스레드라는 SNS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 뭐 챗GPT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하고 그죠?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더니만 이제 새로운 게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챗GPT보다도 가입자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하고요. 네네. 트위터의 어떤 비슷한 유면 그렇게 임팩이 있나 싶은데 이렇게 좋은 반응을 나타내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스타그램과 연동이 된다라는 부분이 네.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설치를 해서 네. 이제 바로 그 스레드 출시한 날 바로 저는 설치를 해서 봤는데 어쨌든 인스타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어요. 내가 보기 싫었던 사람, 예를 들어서 차단했었던 사람도 자동으로 좀 연동이 되는 것 같고요. 약간 트위터랑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보기 싫었던 사람이 자동으로 연동된다고요? 아니요. 같이 차단이 아, 되는 네. 그것도 같이 연동이 돼서 네네. 좀 불편함이 좀 덜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차이는 DM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 메시지. 네, 사실상 이 부분이 앞으로 얼마나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영향에 미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잘파 세대라고 하죠. 새로운 세대를 이제 잘파 세대라고 하는데 그쪽 세대들은 DM을 상당히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인스타그램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엄청나게 많아 한 8, 9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뭐 사실상 트위터랑 좀 유사하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이 게시글을 쓸 때 내가 몇 글자를 썼는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네. 부분이 트위터랑 좀 차이가 나고 게시물 검색도 불가하고요. 그러니까 뭐 샵 이런 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이 안 해서 그리고 브라우저에서도 사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차이점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뭐 사실상 이 트위터랑 차이가 나기는 나지만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기능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DM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스레드를 또 써보셨군요. 네, 바로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식이랑 연관이 되니까. 네네네. 네, 써보고 얘기를 해야죠. 네, 빠르십니다. 네네네. 나흘 만에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는 건데 대단한 건데요. 네네네. 인스타그램과 연동. 인스타그램의 가입자가 16억 명이랍니다. 16억 명.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한 3분의 1만 넘으면 얼마예요, 그죠? 뭐 5억 명이 5억 되는 명 거니까. 정도, 네. 그러니까 인스타 쓰는 사람들이 그냥 연동도 되고 그러니까 뭐 궁금해서 그냥 한번 가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좋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인플루언서들의 이런 내역들을 좀 상당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 네. 근데 약간 조금 이제 사용자마다 차이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질어질했습니다. 너무 네, 이렇게 네. 중구난방으로 나온 느낌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조금 사용하다 보면은 좀 깔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시대니까 뉴욕에서 미국에서 이런 게 있으면 국내 관련주는 뭐야? 이걸 또 찾기 시작하고 네네네. 관련주가 있을까 싶은데 있습니다. 국내에는 한 2,000개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어도 미국은 종목이 한 10,000개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 2,000개인데 보면 플레이디, 와이즈 버즈 발음도 어렵네. 와이즈 네네네. 버즈 이런 게 관련주로 급등하는데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봐요. 기업 이름도. 네, 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제 플레이디나 와이즈버즈 네. 그리고 이제 모비데이즈 이런 종목군들은 네. 이제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광고 그래요? 파트너사로 네. 선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이제 테마주에서 연결고리가 얼마나 조금 있느냐가 이런 테마를 좀 형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아무도 같고. 없는 건 아니군요. 공식 협력사니까 말은 되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의 공식 협력사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EM넷이라든지 뭐 나스미디어,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그 기타에도 한 6, 7종목이 더 있는데 네. 해당 종목군들은 대부분 이제 디지털 광고가 주력 매출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새로운 플랫폼에서 이렇게 뭔가 마케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요가 단기간에 또 늘어날 수 있고 또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사실상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자체가 좀 없었다 보니까 이런 좀 강력한 새로운 테마가 나온 것에 따라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스레드가 4일 만에 1억 명을 넘겼잖아요. 지금 넘긴 상황인데 뭐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챗 GTP도 2달 걸리고 이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 유럽 지역이 오픈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럽 지역까지 오픈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가입자 수는 뭐 유럽이 인스타를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4, 5억까지는 빠르게 갈 수 있고 만약에 트위터에 이런 구독수를 더 옮기게 된다고 한다면 테마 자체가 이어질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관련 테마주가 좀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관련이 있군요. 앞서 보여주신 그 세 개 기업들은 네네네. 제가 잘 못 듣던 기업이라 뭐 관련이 있나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겸손해야지 또 네, 관련된 건 이제 충분히 그 가입자 수가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속도면 더 늘어나긴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광고로 역 이름을 붙였는데 그 말은 단순히 이제 스레드 열풍보다도 광고 산업 자체가 뭐 우리가 전통적인 광고 미디어 대행사 이런 데가 있잖아요. 제일기획이라든지 그렇죠, 뭐 예. 나스미디어, 뭐 인크로스 이런 회사들의 최근 분위기는 어떤지 이번에 이 스레드 열풍이 그런 광고 산업에 또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뭐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네. 보여드릴 수 있고 뭐 일부 기업들은 계속 뭐 점상도 이어지는 기업이 있는데 대부분 좀 차익들이 많이 생기는 편이죠.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혜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1억뷰 또 넘었고 다음 거래일에 와이즈버즈라든지 플레이디가 또 갭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추격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광고적인 시장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수요단이 좋아져야겠죠.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소비 심리가 좋아지고 그를 위해서 광고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가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금 스레드가 기대가 되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광고 섹터가 사실상 그렇게까지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국제 이거를 행사 같은 거 할 때 사실은 좀 받는 거잖아요. 네. 월드컵 뭐 이런 거 할 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닐 때 이렇게 좀 시장에 관심을 어쨌든 좀 나오게 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광고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포트들이 상당히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매력도가 있다라는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리포트에 대한 수요들도 뭐 사실상 투심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스레드 열풍이 불러온 광고업계의 기대감, 네. 관심주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실은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면 와이즈버즈를 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상장량이 오늘 1,200만 정도로 시작해서 700만 주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상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장주들 격 뭐 와이즈버즈 플레이디 상잔량이라는 건 상한가 잔량. 상한가 매수 잔량이 네, 네. 그렇게 많이 깔려 있어서 사실상 좀 매수하기가 어렵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후발 주들 중에서 찾다 보니까 좀 나스미디어를 그래도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바닥권에서 스타트를 좀 끊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거래량 동반한 음봉 마감이어서 조금은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일 와이즈버즈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오면 뭐 시초가도 트레이딩 전 관점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광고 이제 대표 대행사로 좀 떠오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KDD라는 이런 또 그 앱을 출시를 했는데 관련된 매출이 상당 부분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폐쇄적인 플랫폼이긴 하지만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점진적인 성장 기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주요 이제 사업권에서 나오는 게 전자나 게임 쪽인데 이쪽이 뭐 겨울로 가면 갈수록 사실상 수혜가 되거든요. 3분기 때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4분기 때는 최대 게임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매력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단기적인 시세는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주로 나스미디어 주셨고요. 앞서 그 스레드 열풍 이런 거 있으면 딱 관련주가 뭐야? 투자들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예.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그걸 또 찾아서 반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게 앞으로 스레드 열풍 이거를 챗GPT에 쳐봐야겠어. 스레드 관련주가 뭐야? 그러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챗GPT가 더 좋아 보입니다. 여담인데. 네네. 예, 스레드 열풍 광고 미디어 쪽 얘기까지 하창한 본부장님과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